네, 안녕하세요. 타이거부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KPGA 투어에서 언더파를 쳤거든요. 언더파를 치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KPGA를 1년 동안 뛰면서 1회부터 19회까지 뛰었거든요. 19개의 대회가 있었던 겁니다. 초반에는 스코어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2부 투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KPGA 뭐 1부 투어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이제 수준급 선수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기 속에서 긴장감을 떨치기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보통 70대 후반 정도를 쳤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스코어가 내려오면서 2분을 치고, 최근에는 이제 언더파까지 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더파까지 치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파를 치기 위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드라이버의 클럽 스피드입니다. 블루티에서 치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티샷이 어느 정도 거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클럽 스피드가 제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정도의 이제 클럽 스피드가 나와야 되냐면 못해도 95마일에서 105마일까지 그 정도 선상에서 클럽 스피드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클럽 스피드가 나오지 않게 되면 비거리가 뭐 240m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240m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투온 찬스나 세컨샷을 그린에 올리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뭐 95마일에서 105마일까지입니다. 95마일보다는 뭐 100마일이 좋고, 100마일보다는 105마일이 좋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온 찬스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3마일, 105마일 요 정도의 세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이제 필드에서는 항상 103마일, 105마일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클럽 스피드를 105마일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 이상 올리게 되면 티샷의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05마일에 맞춰서 세팅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105마일을 맞춰서 투어를 뛸 계획이었냐면 2분 파를 치고 언더파를 칠 때까지 105마일에 맞춰서 연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던 결과 언더파를 치게 됐고, 이제는 105마일 이상을 넘어서 그 이상을 휘둘러도 내가 세컨샷이 조금 미스가 났을 때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량이 됐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를 조금씩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력이 늘고 싶으면 뭐 화이트 티에서 뭐 싱글을 친다고 기준을 하면 95마일이 되겠죠. 90마일에서 95마일 정도를 휘두를 수 있는 클럽 스피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뭐 정규 투어나 뭐 PGA 투어 선수들은 뭐 110마일 이상을 내기 때문에 그 기준선이 그 정도가 되겠죠. 제가 이따가 이제 클럽 스피드는 마지막에 드라이버를 105마일 이상을 내서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파를 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느꼈던 점은 클럽 페이스 앵글의 정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클럽 페이스를 볼과 스퀘어가 되게끔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게 긴장되는 순간 속에서 스윙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서 미스샷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경기 결과에서는 많이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게 공을 칠 수 있고 그 긴장되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미스샷이 없이 계속해서 투혼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정렬을 했냐면, 자, 요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 어드레스를 잡고, 자, 백스윙을 거쳐서 다운스윙을 거쳐서 임팩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헤드 페이스가 요게 스퀘어라고 하면 요렇게 친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친다는 생각이 훨씬 강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윙 끌고 들어오게 되면 클럽 패스는 인투 아웃으로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인투 아웃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앵글은 인투 아웃보다 조금만 그 각이 낮아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럽 패스가 5도면 페이스 앵글은 2.5도 정도, 절반 정도가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을 치는 느낌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쳤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렬이 돼서 공이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어드레스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공을 치고 나갈 때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관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9.2에
마이너스 2.1이 나왔어요. 이 론치 모니터로 이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의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공을 이렇게 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클럽 패스가 4.9도가 나왔고요. 자, 그에 따라서 페이스 앵글은 1.6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클럽 패스가 4.9, 페이스 앵글이 1.6. 네, 이렇게 되니까 페이스 투 패스는 마이너스 3.3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공을 내가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지 공을 던질 수가 있겠죠. 네. 자, 반대로 페이스 앵글이 이렇게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막 엎어 맞으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럽 패스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페이스 앵글이 마이너스 9.4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엎어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볼을 정확하게 정렬을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거쳐서 뒤쪽에서 때리면서 공을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뒤에서 공을 치고 나갔습니다.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네, 지금은 이제 8도에 0.7이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바르게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의 그 정렬을 생각을 하면서 공을 쳤더니 항상 공이 일정하게 가더라. 미스샷이 없이. 네,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언더파를 치기 위해서 내가 공을 칠 때 잡생각이 안 들게끔 만들어주는 네, 아주 큰 키워드입니다. 이게. 항상 내가 클럽 패스를 어떻게 휘두르고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관계만 안다면 볼이 많이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 레벨 정도 되면 볼에 컨택이 안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이 잘 들어갔거든요. 자, 볼을 계속 쳐보면서 이렇게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이 정렬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7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7번 아이언도 마찬가지겠죠? 네,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의 정렬이 되게끔 이렇게 볼 쳐주는 거죠. 아주 굿샷입니다. 저는 이렇게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의 정렬만으로 공을 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수치를 보는 것과 같이 5.5에 2.6이 나왔어요. 네, 볼을 스퀘어가 아닌 약간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뒤에서 끌고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공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도 이런 느낌으로 던지는 거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이 덮여 맞는다면 이렇게 던지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덮이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던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쳐야지 다운스윙이 이루어지고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팔로우스루 피니시까지 연결되는 동작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는 클럽 스피드. 네, 드라이버 클럽 스피드는 95마일에서 105마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스피드를 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깔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클럽 스피드가 최소한의 클럽 스피드다. 언더파를 치기 위해서. 왜냐면 확률상 그 정도의 클럽 스피드가 나지 않으면 언더파를 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백티에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티에서 이제 언더파를 치기 위해서는 95마일에서 105마일 정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듯이 볼을 칠 때 클럽 페이스의 정렬입니다. 정렬을 스퀘어도 아니고 닫히는 것도 아니고 살짝은 오픈해서 공을 때리는 이런 느낌의 임팩트를 만들어내야지 항상 일정하게 공을 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라이버를 제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럽 스피드는 105마일이에요.
105마일로 치고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의 정렬을 맞추고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샷입니다. 잘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이제 친 결과 클럽 스피드는 103마일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이 정렬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잘 됐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택 앵글이죠. 공이 이제 찍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쳤던 거와 같이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거쳐서 다운스윙, 임팩트, 네, 이렇게 이제 항상 앵글이 정렬이 돼야겠죠. 네, 이렇게 정렬이 되지 않고 너무 스퀘어가 되거나 너무 닫혀 맞거나 이렇게 되면 공이 이상하게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택 앵글 각도는 살짝 올려주면서 공을 그 상향 타격을 해주는 네, 그런 타법이 가장 안정적인 타법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타법을 생각을 하면서 공을 쳐주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또 쳐보겠습니다. 클럽 스피드는 105마일이에요. 자, 굿샷입니다. 잘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이제 힘을 주었죠. 네. 클럽 스피드는 107마일이 나왔고요. 어택 앵글은 측정이 안 됐고,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의 그 정렬 관계는 이런 식으로 잘 나왔습니다. 지금 패스가 표시는 안 됐지만,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107마일로 쳤을 때 캐리 거리가 248m, 그 다음에 토탈 거리 275m. 네, 이제 필드 나가면 250m에서 60m 정도 나가는 그런 이제 수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생각할 때 볼을 칠 때 이렇게 엎어 때리거나 공을 이렇게 때리면 공이 이상하게 일관성 있게 맞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백스윙 거쳐서 다운스윙, 임팩트 할 때 그 클럽 페이스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공을 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클럽 페이스 모양이 맞는 순간에 연상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볼이 항상 일정하게 안 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언더파를 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굿샷입니다. 잘 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클럽 스피드가 105마일이 나왔어요. 105마일이 나왔고, 어택 앵글은 0.9도 이렇게 나왔고요. 자, 클럽 패스가 마이너스 0.5, 페이스 앵글이 3.2도. 네, 이렇게 되면 약간의 페이드가 발생을 하면서 공이 출발을 한 게 되겠죠. 상향 타격이 조금 부족했고 바깥으로 뻗어주는 동작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를 몇 개를 쳐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럽 스피드에 최소 마지노선이 있다. 네, 95마일에서 105마일이라고 했죠. 네, 여러 가지 많은 또 조건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클럽 스피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택 앵글, 그 다음에 클럽 패스 페이스 앵글의 관계를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쳐야지 미스 없는 드라이버를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맞아야지 항상 공이 일정하게 나갈까. 네. 필드에서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연습을 할 때 클럽 페이스 앵글의 그 정렬을 생각하지 않고 공을 치게 되면 항상 일관된 볼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미스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1년 동안 투어를 나가면서 언더파를 칠 수 있었던 비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언더파를 칠 때 저의 클럽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 네, 그것을 다음 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